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리더십의 상황 이론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난번에 행동 이론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죠. 맨 먼저 그 앞에는 뭐가 됩니까? 리더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뭐가 되느냐? 바로 그 사람만의 특유의 뭐가 되느냐? 그럼 특성 이론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성 이론은 단지 리더자 한 사람의 어떠냐? 타고난 능력을 기준점으로 잡았다. 그런 이야기, 인상이라든가 체격이라든가 바로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성 이론을 중심적으로 잡았다 그랬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 행동은 바로 행동이라는 말 자체가 뭐가 되죠? 그렇죠. 리더가 부하를 어떻게 취급하고 다루느냐 하는 행동, 바로 리더가 부하를 취급하는 과정의 바로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아이오 대학의 바로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되느냐? 권위주의적 리더, 민주적 리더, 시장 방임, 바로 자유방임적 리더 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미시간 대학의 모형 속에는 고전적 내용으로 직무 중심 리더냐 아니면 조직원 중심이냐, 거기다가 시스템 1, 시스템 2, 시스템 3, 시스템 4까지 갈수록 민주적이 되는 거죠. 요 내용을 갖다 결합한 이야기가 미시간 대학의 모델이었다 하는 것도 한번 상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오 주립대학은 역시 뭐가 되느냐? 배려는 바로 여러분들 Y축에 배려를 두는데 그건 바로 복리후생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이야기는 구조주도는 바로 직무를 얘기합니다. 일을 중심으로 하는 거. 바로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하나의 뒤에 나오는 관리격자 모형과 다를 바가 없는데 9,9 이걸 지향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관리격자는 매니저 그리드는 바로 습쇄라는 이야기가 돼서 좌표 위에서 1,1, 9,9, 1,9, 9,1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나타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그리드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9,9가 왜 되느냐? 가장 팀형으로 바람직하다 하는 말을 했고, 그걸 이용한 PM의 리더십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바로 일본이 미나미 교수가 말했는데 9,9를 바로 라지 P, 라지 M, P도 좋고 M도 좋은 9,9를 지향하는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PM의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바로 행동이론의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얘기할 이야기는 바로 리더십의 상황이론이다. 바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야기의 모든 내용은 특성이냐, 행동이냐, 상황이냐, 바로 이 상황 이론에는 뭐가 되느냐? 리더가 있을 거죠. 리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리더를 따르는 뭐가 되느냐? 팔로우가 있을 거다, 부하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다 뭐를 갖다가 상황까지 보겠다, 상황이 어떻냐를 우리가 따지겠다. 이 세 가지 요인, 바로 잘 아는 리더와 부하와 그리고 상황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생각해서 3박자 트리오를 얘기하는 거. 지난번에는 리더가 부하를 어떻게 취급하니? 이게 바로 2박자의 이야기로서 바로 행동이론이라고 얘기했고, 리더만 따지자 하는 게 특성이론의 1박자, 리더 한 사람만 하는 이야기가 바로 특성이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세 가지를 바라보는 상황이론에서 바로 중요한 이야기는 휘들러란 학자가 상황을 갖다가 만듭니다. 어떤 상황을 만드느냐? 리더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LPC라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조사, 바로 최소한 선호하는 동료다. 그래서 여러분 LPC라는 문안을 갖다가 작성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동조해 줄 수 있는 동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서로가 바로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따지는데 좋게 만들자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과학지향적이냐 관계지향적이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과학을 중심으로 하니 관계를 중심하니 이 두 가지를 일단 배경에 꼬리표를 달고, 이제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LPC라는 세 사람들에게 묻는데,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일종의 8점짜리를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18문항을 갖다 우리가 물었습니다. 8점짜리를 18문항 물었다. 그럼 점수로 말하면 144점이 나오죠. 144점이 나온다. 8점짜리를 0부터 8점까지가 최대가 되는데 18문항을 넣어가 144점짜리를 만듭니다. 이 144점짜리 속에서 점수를 갖다 우리가 매겨봤을 때 최고는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궁극은 뭐가 됩니까? 최고가 18점, 최저가 나오는데
홍석은 144점이 나온다는 이야기. 0에서 8점 최고가 되겠죠. 18문항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 56점 이상이냐 이하냐가 되죠. 이하가 된다 이럴 때는 56점 이하가 됐다라는 판정이 떨어지면 LPC를 조사한 결과 56점 이하다 이럴 때는 그건 과업지향입니다. 과업을 갖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를 중심으로 하는 바로 리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63점 이상 63점 이상이 될 때는 뭐라 그러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죠? 관계. 바로 관계란 말은 인간관계를 얘기하며 HR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관계 중심적인 리더다. 그래서 점수를 8점짜리 18문항을 갖다 조사한 결과 56점 이하냐 63점 이상이냐 여백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차이에 우리가 봤을 때 7점을 갖다 뒀다 이거죠. 7점을 뒀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여기는 뭐가 되느냐 57에서 62까지 56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63까지는 뭐가 되느냐 중간이다. 중간이다. 뭐 요 중간에 57 그렇죠. 56보다 하나 높은 57과 그 다음에 62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62, 63이 되기 전에 62까지는 중간층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만들면서 바로 과학 중심이니 관계 중심이니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아낸 겁니다.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8점짜리 18문항. 그래서 56점 이하냐 63점 이상이냐 여기에 따라 과학은 바로 잘 알지만 이를 중심으로 하겠노라 이런 얘기가 되죠. 이 일을 중심으로 하는 건 56점 이하다 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물론 요걸 갖다 뭐 시험에 나오고 이러지 않으니까 교재는 없지만 참고로 알아두자 이거죠. 관계 중심은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HR 중심으로 하고 여기는 63점 뭐가 되느냐 이상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걸 갖다 관계지향적이라고 우리가 부르더라. 이 두 가지가 바로 기본 베이스다. 즉 사람을 중심으로 하니 과학을 중심으로 하니 하는 패턴. 이걸 갖다 기본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LPC에서 아까 말하지만 8점짜리 18문항을 144점인데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56점 이하는 바로 과학 그 다음에 63점 이상은 관계지향적이라는 얘기가 되고 중간 텀을 뒀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황변수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상황변수 모두 몇 가지를 갖다 생각하느냐 3가지를 생각하자. 이게 바로 상황변수가 되는 거죠. 리더의 분류에는 과학이냐 관계냐를 얘기했다면 여기는 바로 3가지의 뭐가 되느냐 그럼 입장.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어떠냐 리더와 부하가 어떻죠 하는 이야기. 이건 좋고 나쁘다 하는 얘기가 되지. 좋고 나쁨 좋고 나쁜 그 관계가 있다 이거죠. 좋을 수가 있고 나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과업의 경우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과업은 고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당히 고난도다 아주 쉽다 고저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 권력은 뭐냐 그러면 강약이라고 얘기하죠. 강하다 약하다 이 두 가지를 갖다 기준점으로 잡더라 이거죠. 여기는 좋고 나쁨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는 고저를 생각하고 여기는 강약을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경우를 넣어서 과학과 관계장은 LPC를 조사해서 점수에 의하여 2가지를 배경으로 깔고 상황 3가지를 갖다 우리가 좋고 나쁨, 고저, 강약을 넣어서 여기 바로 2의 삼성. 2의 삼성이 모두가 뭐죠? 8가지라는 얘기지.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는 이걸 풀면 8가지 상황을 갖다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상황 이론이 여기다. 즉 LPC를 조사해서 점수를 가지고 56점 이하냐 63점 이상이냐 물론 여백은 중간에 두며 중간 상태도 있지만 그래서 과학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의 내용을 갖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황 변수를 갖다 리더와 부하의 관계 좋고 나쁨 과학의 구조를 고저를 놓고 그 다음에 지휘 권력을 강약으로 놓자 이거지. 그럼 2의 삼성 바로 8가지 경우를 그림으로 나타낸 모델. 이 모델이 바로 이 8가지를 갖다 평합해서 나타난 내용이다. 이렇게 돼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휘들레의 상황이론 이렇게 발생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모델을 갖다 우리가 한번 그려봐라. 모델을 그려봐라. 물론 모델을 갖다가 상황을 갖다 그려놓고 8가지를 분리하며 하나하나 그려야 되겠지만 뭐 선생님의 경우는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하자 이거죠. 바로 여러분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뭐가 되느냐 여기는 성과를 갖다 얘기한다.
승과 높은 쪽이 좋고 아래가 낮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바로 좋고 좋음이죠. 여기 나쁨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거다. 뭐 승과를 갖다 볼 때 승과가 좋다, 승과가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호의적이냐 비호의적이냐 하는, 여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호의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여기는 비호의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별로 좋지 않는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바로 상황을 놨단 말이야. 이게 상황이란 말이야.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거에 의하여 호의적이다 비호의적이다 하는 걸 갖다 상황에 놓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아주 물론 이 8가지를 다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밑으로 쭉 나가 그려도 되지만 만약 그렇게 싫다면 과학은 어떻게 되겠죠? 처음 쪽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누구나 사람 처음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도 첫 강의를 들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해보자. 자격증도 여러 개 따고 올레이 받고 뭐 여러 가지 희망에 차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나중에 차츰 거리가 멀어지며 좌절하죠. 그 좌절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얘들하냐 성공자냐 패배자냐의 차이라 이거죠. 그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일은. 이게 바로 일이다 보니까 과학은 어디 되느냐 그러면 그렇고 과학은 굉장히 처음에는 어디 되죠? 좌합의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친해지면 다운이 돼. 다운. 나중에 어디 되죠? 너무 친한 관계가 돼버리면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더 해야 되더라 강요하면 올라갑니다. 다시. 그리고 조합은 우리가 3단계로 나누면 초기는 아무래도 높죠. 중간에 친해지면 낮아지죠. 이거 더 해야 돼. 야단 법석을 떨면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과학은 이런 표를 갖다 그리더라 이거죠. 근데 초기, 중기, 만약에 말기라 그러면 3단계로 나누면 보통 초기에는 서로가 냉랭한 관계다 보니까 의대죠. 일 굉장히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처음 여러분 만나면 열심히 의대죠. 공부하죠. 중간 이유가 중요하다. 중간 말. 그래서 왜 되느냐? 근데 처음에는 인간관계는 어떻죠? 굉장히 냉랭합니다. 좀 오래 있으면 의대죠. 좋아집니다. 좋아지면 반대로 일은 나빠진다 이거지. 그러다 왜 되죠? 다시 나빠지면 어떻죠? 일은 좋아진다. 그래서 일과 인간관계는 아무래도 친하면 왜 되죠? 이거 친해진단 말이에요. 친해지면 그만큼 과학은 다운된다. 처음에는 별로 친하지 않을 때는 과학은 상당히 높아. 좀 친해졌다? 과학은 다운돼. 그러다 이러다가 안 되겠어. 그러고 강요를 하면 인간관계 나빠지면 다시 올라가더라. 이 3단계로 나눈 게 8가지 그림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바로 리드와 보완은 좋고 나쁨 비율을 했어요. 다음 뭐가 되느냐? 과학의 구조는 고고, 저저로 나눴어요. 3번째, 바로 지휘 권력은 강약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갖다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너무 그 8가지 끼 맞추려 하지 말고 초기 단계는 인간관계는 굉장히 냉랭한데 일은 어떻죠? 상당히 높다. 그러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자연히 일은 소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다시 어디 되느냐? 강요를 하게 되면 바로 인간관계는 냉랭해진다. 3단계 초, 중, 고로 나눠도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되며 바로 리더 이론의 상황을 처음 도입했다. 바로 리더의 뭐가 됩니까? 이 2가지 기본에다가 3가지 상황을 놓고 우리가 그렸던 거. 그리고 8가지 그림이 나온 게 휘들레의 상황 이론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고 상황 변수를 이용하고 세분화했다라는 게 아주 특수하다 하는 말이고 바로 리더십 이론의 상황을 도입했다라는 이야기 2가지를 이해를 하자 이거죠. 자, 그래서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럼 요 모델까지 그림을 갖다 그려주는 게 되고 내용을 어떻게 구분했느냐라는 이야기 아까도 말했지만 과학을 갖다가 바로 8점짜리 18가지를 갖다 우리가 놓아가지고 바로 144점이 나오는데 바로 56점 이하 일중심, 63점 이상 관계중심 이렇게 해서 2가지 배경을 깐 데다가 상황 3가지를 우리가 놓았다. 그래서 2의 3, 28가지가 되어서 여기 밑에 8가지를 놓고 그림을 그리면 이러는데 굳이 거기에 따라서 하지 않더라도 처음에 일을 상당히 잘하다가 친해지면 낮아졌다 다시 복귀된다 하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게 휘들레의 상황 이론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도 휘들레 이야기 매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2번째 하우스의 목표 경로 이론을 우리 한번 보자 하는 이야기가 2번째로 넘어가죠. 바로 상황 이론의 2번째 이야기는 바로 하우스란 학자가
뭐를 얘기했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바로 경로 목표 이론이다 하는 말을 갖다 쓰게 됩니다. 경로 목표 이론의 뜻이 뭐냐 하는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정리하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황 이론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로 목표 이론은 영어로 말하면 pass and goal이라는 말을 씁니다. 패스란 말을 쓰죠. 패스, 골.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바로 쓰리 그런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그래서 우리가 패스란 말이 나오고 패스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하나의 어떤 일을 하는데 목표를 향하여 일을 해나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목표를 주면 바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로를 안내해 주는 것이 리더의 이야기다.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부하의 동기 초점에 목표를 두고 리더는 단지 부하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옆에 보조해주는 역할이다 하는 이야기. 보조. 쉽게 얘기하면 내용은 요거죠. 목표를 향하여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게 뭐가 되느냐? 리더자의 역할. 하우스의 바로 목표 경로는 바로 이런 얘기다. 패스 and goal study. 목표를 향하여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게 뭐가 되느냐? 리더 이야기다 하는 말을 얘기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이런 보름의 기대 이론의 역할이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름의 기대 이론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기대에 의하여 만약에 뭐 수학에 100점을 맞아라 기대를 합니다.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해서 수학을 100점 맞았다. 나중에 엄마가 PC를 한 대 사준다. 바로 이게 수단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름은 노력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기대한다. 수학에 바로 100점. 수학에 100점을 갖다 딴다 그러는 게 첫 번째가 되죠. 그러면 PC를 한 대 얻는다. 이게 두 번째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럼 1차, 2차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다시 엄마가 바로 선물을 사줬다 그러면 바로 피드백 돼서 유의성을 가진다. 다음에도 열심히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스골 성공했을 땐 칭찬해주고 정말 네가 잘했어. 목표를 달성하는데 안내해주는 역할이 바로 리더자의 역할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지시냐, 지원이냐, 참여냐, 성취냐 아래로 내려가면 어디 되느냐 내려갈수록 훨씬 더 어디 되죠? 성취지향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성취적 리더십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부하들을 갖다 해야 되느냐? 상황을 갖다 보면 부하의 개인 상황은 바로 뭐가 됩니까? 통제 위치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욕구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환경은 과업의 구조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권한이나 작업의 어떤 뭐가 되느냐 집단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에 의하여 부하의 특성과 환경 요인에 의하여 이제 어떠냐 그러면 바로 하우스의 목표 경로 이론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리더의 유형이 어디 되느냐 네 가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쭉 여기 나오고 여기 어디 되느냐 부하의 특성이 이렇게 나오고 부하의 뭐가 되느냐 환경 요인이 여기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부하의 특성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는 통제 위치, 능력, 경험, 욕구에 의하여 환경 요인은 과업의 구조, 공식의 권한, 집단의 바로 작업의 집단. 이거에 의하여 뭐냐 그러면 기대를 하고 열심히 해서 바로 부하는 어떻죠? 기대와 수단성을 가지고 가치를 느끼며 그럼 나중 결과는 만족하게 된다 하는 보름의 이론을 결합했다 그런 이야기. 그 표도 여러분 반드시 리더십 유형은 지시적, 지원적, 참여적, 성취지향적이란 네 가지가 있다 하는 거고 부하의 통제도 능력, 경험, 욕구, 환경은 과업의 구조, 공식, 권한, 체계, 집단이 있고 다음 부하의 지각에 의하여 만족한 결과를 유도한다는 그림 보름의 기대 이론까지 결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두면 되는데 여기는 바로 너무 리더십의 동기 이론을 갖다가 끌어이어 가지고 통합한 최초 이론이란 말이야. 리더십과 동기부여라는 이야기 바로 이게 있고 변수가 너무 복잡하다 그런 게 단점이야. 표가 있는데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왜 단점이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하우스는 바로 뭐가 됩니까? 궁극은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게끔 길을 안내주고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이 하우스의 목표 경로 이론을 우리가 이야기하며 바로 경로 이론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부하의 개인 특성과 환경이 반영되어서 하나에 의해 되느냐? 그러면 바로 리더십 유형에 의하여 쭉 흘러가는 이야기가 되며 여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동기 이론 부여를 갖다 최초로 의해 되느냐? 접합했다. 근데 변수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게 보인다 그러는 그림,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생각해줘라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제 네 번째 넘어가면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네요. 바로 흑시와 브랜차드의 뭐가 되느냐? 바로 상황적 리더십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흑시와 브랜차드에는 어떤 바로 상황에 따라 바로 리더는 모든 걸 획일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각각 의해되느냐 그러면 모형이 달라진다 하는데 요 그림도 굉장히 잘 이해를 한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흑시의 브랜차드는 가끔씩 HB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론은 어떠냐? 휘들러와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은 바로 부하들이 어느 정도로 능력을 발휘하느냐, 부하들의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냐를 갖다 우리가 봐서 부하들의 상황에 맞게끔 리더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 바로 관계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여기다 관계를 갖다 놓자 이거죠. 관계를 놓고 여기다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부하들의 어떤 상황, 성숙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성숙 정도. 근데 이 성숙 정도는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일종의 근간에 오면 성숙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는 바꾸게 되었어요. 바로 성숙을 준비성이라고 얘기하게 되었다. 1885년도에 와서는 너무 성숙하냐 안 하냐 보다는 얼마나 부하들이 준비를 했느냐 이야기를 나타내죠. 그래서 바로 1800에 되느냐 그러면 85년 정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성숙도를 뭐로 하느냐 그러면 준비성이라는 말을 갖다가 바뀌었다 그러는 거. 부하가 너무 성숙하냐 안 하냐 이거보다는 준비를 얼마 했느냐 이라는 얘기로 바뀌었다 그러는 게 성숙에 대한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 그림으로 우리가 나타낸다면 그림은 어떠냐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여기에다 네 가지 상황을 갖다 이렇게 쭉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뭐가 되느냐, 바로 첫 번째 이야기의 관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네 개 중에 그림을 쭉 긋고 나면 뭐가 되느냐, 이쪽에 될 때, 이쪽에 될 때는 왜 하느냐, 우리가 선을 쭉 끄면 이건 바로 R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1은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전혀 지시를 해야 돼. 부하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이 공간에 있는 그런 부하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우리가 준비성이라 그러면 준비도 되고 성숙도 되는데 성숙하지 못할 때는 여기는 지시를 해야 된다. 일종의 첫 번째 이야기는 지시형이다. 부하들이 이 정도 수준에 있다면 굉장히 지시를 해서 일을 이끌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여기 R2로 가면 요 속이란 말이야. R2가 여기란 말이야. R2가 여기인데 그럼 뭐가 되느냐, 이제 좀 더 부하들의 성숙도가 커지니까 관대해져라. 관대형이 두 번째가 되죠. 그러다 이제 좀 더 성숙해지면 뭐가 되느냐, 여기에 딱 가면 세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참여하게끔. 부하들이 어디에 되느냐, 일에 참여하게끔 참여 뭐가 되느냐, 형을 갖다 만들어주자. 참여형을 만들어주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면 뭐가 되느냐, 네 번째 R3가 참여형이 되고 R4는 뭐가 되느냐, 그럼 위임형이다. 자, 너무 부하들이 성숙해 있기 때문에 일을 모두 맡겨줘도 왜 되느냐, 자기들 스스로 일을 잘해 나간다는 얘기가 되지. 그래서 바로 부하들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에 따라 R1, R2, R3, R4 갈수록 더 성숙해졌죠. 준비가 됐다 이거죠. 맨 먼저는 지시형이다, 두 번째는 관대형이다, 세 번째는 참여시켜라, 네 번째는 일을 맡겨라. 이렇게 우리가 바뀌게 된다. 그런 게 바로 흑시와 브랜차드인데, 흑시와 브랜차드는 바로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는 달라져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흑시와 브랜차드의 핵심 내용은 뭐가 되죠? 그렇죠.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뭐가 됩니까? 리더의 방향은 리더가 달라져야 한다.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 첫 번째는 R1 지시형, R2 관대형, R3 참여형, R4 위임형으로 바로 부하가 성숙했느냐,
아니면 준비되느냐, 여기에 따라 리더의 행위는 각각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게 바로 그래프가 되고, 내용은 이런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준비성이다, 성숙도다, 이래가 스스로 리더들이 일을 이끌어갈 때 부하들의 상황에 맞게끔 태도를 자기들이 바꿔가며 처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타내며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1985년도며 성숙도에서 준비성이란 말로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능력은 말 그대로 부하들의 어떤 능력을 얘기하죠.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 같은 게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일종의 하나에 봤을 때 우리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하겠죠. 부하들이 바로 일을 하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이 있고, 의지란 말은 얼마만큼 몰입을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몰입이나 자신감을 얘기하죠. 몰입이나 자신감을 갖다 우리가 가지고 일종의 의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왜 되느냐, 그러면 이런 준비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능력과 의지에 달렸다. 능력은 이미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에 의하여 능력이 의해되느냐와, 그 다음 얼마만큼 몰입하고 자신감을 가지느냐, 여기에 따라 의지가 있다. 이거에 의하여 준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R1, R2, R3, R4에 따라 지시형, 관대형, 참여형, 위임형으로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바로 세 가지. 그래서 공격은 헉시와 브랜차드의 상황 이론은 무슨 상황이냐, 부하의 성숙도의 상황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고, 거기에 따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되고, 앞쪽에 나왔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리더십의 상황 이론은 리더와 부하의 관계, 과업의 구조,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권력의 관계, 이런 걸 갖다가 2의 3승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따져줬다라는 게 차이점이 되고, 그 다음에 하우스의 목표 경로 이론은 부하로 하여금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며, 바로 지시적이냐, 지원적이냐, 참여적이냐, 성취지향적이냐에 따라 우리가 되고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바로 하우스의 뭐가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리더의 유형에다 부하의 지각에다 결과를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하는 게 비판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였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런 얘기로 넘어가죠. 리더십에 뭐가 되느냐,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보통 요즘은 리더십이 어디 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바로 한계점에 부닥쳤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한계점에 부닥쳤다. 어떤 점이 한계점에 부닥친 이야기냐 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꼼꼼히 우리가 잘 살펴주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쪽을 대충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되죠,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현행 리더십이 가지는 바로 한계점은 어떠냐, 리더를 과사용한다, 사용을 다 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한다 이거죠. 리더를 그냥 적절하게 계약의 성과에 뭐 합치되게끔 한다 하는 이야기. 경영자나 상사는 상황이 필요하더라도 뭐 그냥 과소로 활용하지 과대로 가지 않는다. 다음에 자꾸 예외를 만드는 예외 경영으로 회피를 하더라. 적극적인 바로 예외. 뭐 우리가 궁금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준이 미달이 되어도 왜 되느냐 그러면 뭐 예외적인 상황, 소극적이더라. 예외를 자꾸 만들면 소극적이다. 적극이 아니라 대다수가 이되죠, 소극적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적극적 예외 경영 회피 현상이다 하는 말이 되죠. 다음 피드백을 갖다가 일치시키지 않더라. 피드백을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피드백 즉 정말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벌을 줘야 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뭐 잘해도 적당히, 못해도 의되죠. 뭐 적당히 의되는데 그럼 풀어주자 그러는 게 피드백의 불알치다 이거죠. 하면서 보상에 의도하지 않는 효과라는 말이 되죠. 바로 우리가 궁금한 뭐가 되느냐, 의무감 때문에 좋은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뭐 여기에 상황적 보상을 의도하지 않는 효과. 다음에 우리가 보상 지원의 기대와 보상이 의되느냐 일치가 돼야 되는데 부적절하다. 다음에 부정적인 상황일수록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보상의 부작용이 있더라. 그러니까 적당히 이끌어가더라. 그 다음에 교환적 리더십의 전반적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기브와 테이크. 일종의 기본은 공헌이죠. 공헌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하면 너무 거기만
뭡니까? 주면 된다는 이야기. 뭐 다른 나머지 요소를 별로 따지지 않더라 그라는 걸 갖다가 교환적 리더십의 전반적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부작용이다. 이런 걸 가볍게 우리가 치고 큰 타이틀만 알아줘도 현대 리더십들이 가지는 예외는 리더십을 별로 열심히 안 쓰더라. 자꾸 예외를 만들더라. 피드백이 불일치하더라. 그다음 상황적 적합에 의한 보상을 뭐 별로 기대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보상의 불일치, 보상의 부적절 현상이 일어나더라. 부정적인 상합적인 어떠냐 그런 보상을 갖다 주더라. 그 다음에 교환적 리더십의 전반적인 부작용이 있다 하는 이야기로 가볍게 우리가 7가지를 치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무슨 뜻인가 핵심 단어를 읽으며 여러분들 줄 꺼놓고 그 단어만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즘은 이렇게 리더십의 부정적인 요인이 한계점인 7가지를 큰 타이틀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현행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죠. 자, 새로운 리더십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책을 보면 강자형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비전 제시형 리더십, 슈퍼 리더다. 그런데 발전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먼저 강자형이다. 그럴 때는 강자는 바로 공포에 의한 경영 첫 번째입니다. 거의 야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피해가라도 간다 하는 조선시대 때 양반이 상lum을 다루는 형이 강자형 리더십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는 공포, 명령이고 그 다음에 리드가 하고 지시 명령 이런 것만 하고 나간다 그러는 강자형이에요. 거래란 말은 기브와 테이크를 얘기합니다. 공헌에 대한 대가를 갖다 주고받는 공헌에 대한 대가를 갖다 서로가 주고받는다는 이야기 보상에 대한 개념이 거래적이죠. 계산적이다. 계산적 복종. 나에게 이득이 되면 yes, yes. 뭐 별로 이득이 안 되면 no. 이렇게 되는 게 계산적이다. 이 계산적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거래적이라는 말이 되죠. 그 다음 비전 제시라는 말은 바로 뭔가를 갖다 비전에 근거를 둔다. 앞으로 이래 되니까 좀 따라달라 하는 비전. 즉 미래에 대하여 이래죠. 바라보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형이 비전 제시어이다. 그러다가 왜 되느냐 그러면 주인의식에 의거한 주인의식을 의거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경영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슈퍼리더다 이런 말이 되죠. 자, 강자는 무조건 뭐가 되느냐 강한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공포 정치를 갖다 우리가 얘기합니다. 공포로 이끌어가는 걸 바로 강자형이라고 하죠. 그다음 거래는 바로 기브와 테이크라는 계산적인 입장. 그리고 비전은 말 그대로 장래를 갖다가 바로 장래에 뭐가 됩니까? 장래를 갖다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비전 제시형이다. 그리고 슈퍼리더는 바로 주인의식이 의거하는 것. 가장 좋은 게 슈퍼리더가 돼서 1, 2, 3, 4로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4가지가 새로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리더십의 패러다임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가지 우리가 차례 순서대로 우리가 보면 된다. 여기 바로 강자, 바로 공포에 의하여 거래, 주고받는 돈에 의하여 비전은 장래를 보상해 주겠다. 이런 거. 슈퍼리더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이끌어가는 걸 갖다 우리는 슈퍼리더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거래적이다 그러는데 이 거래는 그야말로 기브와 테이크. 일한 대가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노력에 대한 대가를 갖다 요청하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거래라고 얘기하죠. 노력에 대한 대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져가자 하는 얘기가 바로 거래적이라고 얘기하고 기브와 테이크죠. 다음 변혁적이라는 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약간은 부정적이다.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옛날 얘기를 하니까 전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전통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변혁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제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현상 달피하고 변화를 지향하고 내재적 보상을 강조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간다 하는 얘기가 변혁이란 말이야. 바뀌었다. 거래적에서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현대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 현대적에서는 바로 장기적으로 원리를 내다보는 시야를 가지면 이끌어가는 걸 변혁이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면 되고 이건 전통이고 이게 바로 현대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느냐 약간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부정적. 그러면 대만하에 여기는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하는 데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하는데 관점을 두고 있다. 얘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아니 이제 슈퍼리더십이란 말이 나옵니다. 슈퍼리더 바로 스스로 리드가 되게 하는 것. 바로 셀프리더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셀프리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더를 넣는데 셀프란 스스로 바로 이제 부하 키우기란 말을 갖다 쓰죠. 부하 키우기. 부하가 스스로 크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기회를 가지는 걸 슈퍼리더라고 말하고 그런 요건, 부하를 갖다 해야 되죠.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셀프리드가 되게 한다. 부하가 셀프리드가 되게끔 스스로 크게끔 만들어준다. 그래서 요걸 좀 더 영어,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영어로 우리가 말한다면 임파워먼트라는 말을 씁니다. 임파워먼트.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갖다 쓰죠. 임파워먼트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알지만 IM은 뭐가 되죠? D에 시작하는 건 인 상태를 얘기하죠. 인. 파워는 바로 힘을 갖다 얘기하는 얘기가 되죠. 힘 있는 상태. 먼트는 명사의 의미란 말이야. 그래서 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준다 그러는 이야기가 뭐가 되죠? 임파워먼트. 즉 내적 힘을 가지게끔. 부하 스스로가 내적 힘을 가지게끔 만들어준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임파워먼트를 우리는 슈퍼 리더십이라고 하고, 이면 IN을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가 되고, 파워는 바로 P를 시작하니까 이게 IM이 되죠. 먼트는 명사의 의미, 즉 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건 부하 스스로 힘을 가지고 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슈퍼 리더다. 그래서 부하의 역량을 최대한 임파워먼트 하게끔 만들어주자. 그래서 부하 스스로가 이되느냐 크게끔 만들어주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슈퍼 리더를 나타내는 이야기다 이거죠. 부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자. 그래서 리더가 먼저 셀프 리더가 되고 부하가 셀프 리더를 따라가고 자율적인 분위기에 의하여 스스로 일을 처리하게끔 만들어준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슈퍼 리더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일종의 집단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는 거의 집단에 대하여 두 사람이 모이기는 모이되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의해되죠. 그 다음에 권력과 바로 여러분 권력이란 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리더십이란 말, 이런 것들은 전부 집단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직으로 넘어가자. 조직은 바로 두 사람 이상인데 주식회사처럼 뚜렷한 목적을 가졌을 때 조직의 어떤 바로 구조, 조직의 변형, 조직에 대한 어떤 학습,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럼 마지막 단계. 바로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조직행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조직행위가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조직행위는 바로 건물로 말할 때 바로 밑바닥에 속하는 그야말로 기반이 되는 역할인데, 그 바로 이야기가 여러분들과 함께 11, 12장, 지금 10장까지 끝나고 11, 12장은 바로 조직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위가 연결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다음 시간에 조직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